네, 안녕하세요. 정진주식TV 캡틴 정진 전문가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장전 브리핑하고요. 오늘 강세가 예상되는 테마와 섹터, 그다음에 관심 종목 등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FOMC 회의가 있으면서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해서 진전이 있어서 강세 출발 보였다가 오히려 FOMC 발표 있을 때 굉장히 급락하면서 하락했었는데요. 장 막판에는 다시금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서 혹은 기대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우산업은 1%, 1.5% 상승이고요. 나스닥은 무려 3.7% 상승, 그 다음에 S&P도 2.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FOMC 회의였죠. FOMC 회의 보시면요. 이렇게 연준이 올해 7회 인상을 예상을 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원래는 50bp 정도, 지금 현재 물가 상승에 비례했을 때는 50bp도 지금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하락했었는데 지지난주가 연준 파월 의장이 25bp를 언지하면서 굉장히 오늘 예상대로 25bp만, 그러니까 0.25%만 금리 인상을 했고요. 5월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총 금리 인상 7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7회 정도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원래 예상은 3회에서 4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때문에 굉장히 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와 관련된 금리 인상도 좀 가속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2015년, 18년에는 금리 인상을 3년 동안은 9회나 했었는데 올해는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소비 지출 자체도 4.3%, 내년에 2.7%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경제 성장 자체도 지금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5pp씩 금리 인상을 총 7번 정도 할 것으로 예상. 내년에는 최소 3번, 거의 2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좀 지나서 물가가 좀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오히려 우려보다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연준의 지금 스탠스입니다. 시장이 좀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 아무래도 가장 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범이 될 수가 있고요. 가계 기업 등 신용 흐름 정책 조치, 아무래도 근데 5월부터는 조금 통화 긴축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회의가 5월달에 있거든요. 5월달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 필요시 더 빠른 속도로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저 멘트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5월부터는 좀 긴축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가속화될 수 있다.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증시에다 악영향을 끼치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굉장히 물가를 오랫동안 좀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 너무 불확실하지만 언제까지 공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돌아가는 데는 좀 오랜 시간 걸릴 것 같고 올 하반기에 좀 이런 현재 물가 상승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정부에서 어저께 좀 부양책이나 경기 지원 방침을 좀 얘기했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자상거래 얘기하면서 알리바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어저께 좀 많이 상승했잖아요. 예, 그래서 주로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그다음에 징동닷컴 요게 좀 주가가 많이 판더더도 엄청나게 올리면서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금융안전발전위원회에서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데 특별 회의를 열고 안정화 방안,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 이 소재가 오히려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기업 기술 규제, 이게 재작년부터 중국이 알리바바를 조금 공격하면서 기술 기업 알리바바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좀 많이 풀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징동닷컴, 그다음에 핀더더까지 강한 상승세 나타냈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미국 증시 특징을 보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좀 굳건하게 좀 성장 전망이 좀 악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빠른 긴축이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GDP도 좀 낮춰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수입 원가 자체가 올라가면 판매할 때도 그만큼 마진율이 안 나올 것이고 점점점 다른 기업들도 악순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징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를 좀 추월하게 되면 증시에는 악영향이거든요.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섹터별 혹은 이슈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로봇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추진을 한다. 로봇, 메타버스 요거기 때문에 오늘 시장 삼성이 투자한다 그러면요 오늘 시장 로봇 메타버스가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강세 특징 섹터를 메타버스와 로봇으로 잡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인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파운드리 투자 시설 투자하는데 무려 100조 원 넘게 유럽에다가 지을 것이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삼성전자, TSMC에 공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해 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독일에다가 좀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 강국이 독일이다 보니까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에다가 120억 가장 큰 금액이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유럽에 109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거의 협력 강화가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TSMC가 파운드리 시장 50% 넘게 압도적으로 독보적인 1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가 18%로 맹추격하고 있거든요. 인텔도 3, 4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투자를 확대하면서 굉장히 후발주자로 좀 파이를 키우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아무래도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요.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있는 대기업 아니고서야 오랜 기간 동안 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경폭적인 투자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 공급망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파운드리 시장도 더 크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SMC, 삼성전자, 인텔 3강 체제 말이 3강이지 압도적 독보적이에요. 50%예요. 얘네가 25, 25면 모르겠는데 50%이기 때문에 얘네 거 빼서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애플이 전기차까지 나가잖아요. 얘네가 지금 TSMC가 애플 때문에 큰 거예요. 애플 스마트폰 때문에 큰 건데 얘네가 또 전기차 가면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LG도 수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월가에서 어저께 월가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의 여의도처럼 각 증권가들이 몰려있는 게 월가라고 하시면 돼요. 거기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인데 투자 긍정적으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시장도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도 굉장히 좀 화창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도 지금 긍정적이긴 한데 부품 굉장히 지금 차질을 빚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한데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 즉 6억 인구의 동남아시아 시장에 전기차 시장 거점으로 삼겠다라고 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좀 거점으로 해서 여러 군데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큽니다. 2021년도에 시장 규모 태국이 굉장히 크고요. 인도네시아가 더 크죠. 제일 크죠. 여기를 그래서 전기차 시장으로 생산 거점을 찾겠다라고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가 진행되는 거니까 뭐 앞으로 좋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전기차 대표 주자죠. 테슬라가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니켈값 폭등. 니켈이 전기차 2차 전지의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니켈값 폭등으로써 가격이 또 올라갔다. 지금 모든 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지금 올리고 있다. 거의 뭐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든 차량이 지금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점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급보다도 적게 팔고 가격을 더 비싸게 팔아서 마진율을 높이는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 전반적인 이슈 보면 되고요. 또 지금 뭐 AI, 다양한 뭐 MZ세대가 만든 미래적인 현실을 보면요.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오늘 좀 메타버스 얘기가 좀 있어서 시장 자체는 메타버스 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블록체인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섹터 종목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미포조선 아무래도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건자재 기업들 있죠. 여기 부품들 공급하는 기업들 충분히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뭐 한국선제, 한국카본 여러 가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철강 업체들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현대 미포조선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 충분히 좋은 호재가 작용할 수 있다. 아무래도 지금 로봇 쪽 스타트업에 굉장히 지금 많이 투자가 줄 있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너도나도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만큼 로봇 산업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 동력을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랑 로봇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로봇 스타트업 투자가 물밀듯이 밀려있다. 당연히 로봇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뭐 이슈 체크 섹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테마 말씀드린 대로 로봇 테마, 인공지능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에브리봇 로봇 관련주죠. 그리고 오픈베이스 아무래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안철수와 관련된 거죠. 데이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목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맥스트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 종목 오늘 좀 눈여겨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3월 17일 캡틴 정진의 이슈 체크 시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